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의 첫 해가 밝았습니다. 부산의 해돋이 명소에는 해맞이를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올해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수평선과 맞닿은 하늘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잠시 뒤 고운 태양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20년 경자년의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대교 등을 찾은 30만 명의 해맞이객들은 저마다 가슴에 품고 있는 소망을 빌었습니다. 취업난 속 청년들은 좋은 직장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는 마음뿐입니다. 저희 올해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도 슬슬 해야 돼서 공부도 잘 되고 뭐 이런 거 빌었어요. 군대 가는 아들이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기를. 우리 아들 군에 가서 좋은 군대 생활을 마치고 우리 시집간 큰딸 좋은 출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변치 않는 우정을 바라보고 이 친구들과 내년에도 꼭 같이 해돋이를 보러 오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건 바로 가족의 건강입니다. 우리 언니 두 분이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좀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하고 또 내년에도 모든 내 주위 가족분들 다 행복하고 건강해달라고 소원 빌었습니다. 올해엔 이 소망들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만 18세 유권자 3만여 명이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건데요. 과연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올해 총선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입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부산의 만 17세 인구는 3만 1,183명. 이들이 1년이 지난 오는 4월 총선에 만 18세 유권자로 편입됩니다. 부산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 비중은 그리 높지 않지만 1-2천 표 차 이내 박빙의 지역구에선 당락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운대구와 동래구, 기장군 등은 비중이 1.2에서 1.3%로 부산 평균보다 높아 후보별로 맞춤형 공약 마련이 예상됩니다. 각 정당들도 청소년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만 18세 새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게 일종의 키맨처럼 돼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수렴하기 위한 움직임들은 어떻게든 생겨날 거고. 젊은 층이 대체로 진보 성향을 띠고는 있지만 만 18세 유권자는 아직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도 없어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 정당별로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합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가 소위 말하는 386 세대거든요. 586 세대.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의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권자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 전략도 보다 치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연봉 기준에 따라 10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도 시작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이만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제도가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자기 개발과 문화 여가에 쓸 수 있는 100만 원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연봉을 받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확대됩니다. 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0개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가 3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신혼부부들은 전세자금 최대 1억 원을 부산시로부터 무이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신혼이면서 무주택인 경우 3년간 이자를 지원받는데 자녀를 출산하면 2년씩 연장됩니다. 또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5%를 감해주는데 그 대상이 현행 만 3세에서 만 5세로 확대되고 임산부에게는 자비콜 택시 요금을 65% 할인해 줍니다. 한 달에 4번 최대 2만 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거가대교의 대형 화물차 요금이 2만 5천 원에서 2만 원, 특대형 화물차는 3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5천 원씩 내립니다. 여권을 새로 혹은 재발급할 일이 있다면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민원인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대기 인원이 많으면 실시간 대기 순번도 안내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해운대 LCT 앞 산책로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가 지금 한 달째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은 10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LCT 입주가 시작되니까 벌어진 일인데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행정관서나 또 보란듯이 통행을 가로막는 업체나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앞 산책로에 어른 키높이로 설치된 흰색 철제 울타리. 지난 11월 말 한 건설사가 느닷없이 설치한 건데 한 달째 그대로입니다. 울타리 한쪽엔 가로등 3개가 설치돼 있고 바닥도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보행로로 사용돼 왔던 겁니다. 지난 2006년 고시된 해운대 관광 리조트 사업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사업을 맡은 부산도시공사는 A건설사의 땅 6,700제곱미터 가운데 일부만 편입하고 400여 제곱미터 대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행로로 사용돼 오고 있어 수용이 안 될 경우 이런 사태가 예견됐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 부산도시공사, 이를 승인하는 해운대구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모두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당 도로라 생각하고 그걸 안 했겠나.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라 해보시면 이런 사달이 없을지 않느냐.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부지를 사들인 건설사는 일부 수용된 토지에 대해선 이미 6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이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10년 넘게 매수 청구조차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향후에 이거 어떤 계획을 갖고 이제 보상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한테 문서가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거를 좀 회신을 해달라고. 해운대구청과 부산시, LCT가 부지 강제 수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지 매입 비용으론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안일한 행정과 땅 주인의 이기적 태도로 해운대를 찾는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젯밤 각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내 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이자 법사위 간사 등 원내 요직을 두루 거친 재선 의원입니다. 이로써 부산의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가운데 불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김무성, 김세연, 윤상직에 이어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첫날인 오늘 부산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금정구 영하 6.2도, 해운대구 영하 4.7도, 중구 대청동 영하 3.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기온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1도가량 낮은 7.8도에 그쳤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영상 1도, 낮 최고 10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부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다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남해동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청약 조정 대상에서 해제된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베이가 집계한 올해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권 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해수동 지역의 분양권은 웃돈 호가가 최고 3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수도권 투자자가 몰리고 있어 규제 해제의 최대 수혜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